둘러보면서 문제점을 많이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추사 김정희는 우리나라 근대에 아주 사상가이면서 예술가인데 이렇게 홀대받아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기분이 아주 묘한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 내가 무슨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문제점을 얘기를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추사에 대한 글을 써서 이제 책들을 낸 걸 보면은 위작이 너무 많아서 제가 굉장히 통렬히 비판을 했는데 한 번도 반론을 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하기를 도대체 내가 왜 어떻게 해서 이 진위를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왜 모르는가. 그리고 추사 글씨를 다루는 이제 또 학자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박물관에 이제 무슨 오래 있던 분들, 그러면 박물관에 오래 있으니까 굉장히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다 잘 알거든요. 서예를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에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없어요. 되게 우리나라는 엉뚱한 사람이 다 앉아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맡으면은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뭐 내가 간섭을 할 수도 없고 뭐 추사 글씨를 더 이상 사지 마라 뭐 이런 말도 내가 할 수도 없지만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도 옥션에 가면은 전부 이 추사 글씨가 새로이 나와요. 계속 나와요. 지금도 누가 쓰고 있을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수만 점 될 거예요. 왜 그런 위작이 자꾸 나오느냐? 그거는 이제 추사에 대한 글을 써서 출판하는 그런 책들이 있고 거기에 위작들이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보고 또 위작을 써요. 서체가 이제 비슷해지니까 이제 또 이제 팔리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추사 전공자가 이제 쓴 글을 보면은 전에 글씨를 하나 이제 위작을 내 보이면서 전공자가 쓴 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 글씨는 하도 위작이 많아요. 거의 그 내용이 다 같아요. 그러고 팔군 예서의 불기 해서와 수당시대의 행서 및 초서의 운필법을 섞어 써서 이런 글씨체는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했어요. 전공자가. 근데 그 전공자는 팔군이 뭔지 무슨 예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지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고대 그런 예서의 부기시대 아세요? 부기시대? 중국.
북이 해서와 시대, 북이 시대 해서와 수당 시대의 수당나라는 아시죠? 수당 시대의 행서, 이 초소의 운기를 다 섞었다는 거예요. 여기 서해하신 분 여기 앞에 계시죠? 그 가능해요 이게? 이 다섯 가지가 이게 섞어서 서체가 나오냐고요. 근데 이 전공자는 이런 말을 한 번 쓰는 게 아니고요. 계속 써요. 계속. 나오는 대로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거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드물게 보는 학자이면서 고중학자면서 정말 뛰어난 예술가인 이런 분을 이렇게 모독하고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한문 읽지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작품을 보면은 그 느낌이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으로 오는 거. 아, 내가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진이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작품을 보고 어떤 그림이건 글씨건 이렇게 그 마음으로 오는 감동이 있단 말이죠. 근데 위작은 보면 불쾌해요. 제가 기분이 나빠요. 하지만 좋은 작품은 굉장히 기뻐요. 그런 제가 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미술 작품을 뭐 모든 장르 거를 다 이렇게 섭렵을 하고 다니고 조사하고 논문 쓰고 이제 그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책을 보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작품들을 보면서 그런 그 감성을 길러온 거죠.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은 작품과 나쁜 작품을 내가 가릴 수 있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어제 제가 처음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훌륭한 작품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건 절대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작품을 보면서 그 감동을 느끼고 이제 그런 게 축적이 되면은 좋은 작품 보면 감동을 받아요. 그 다음에 아닌 작품을 보면은 불쾌해요. 그런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좋은지 나쁜지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뭐 강의를 듣는 것도 좋지만 좋은 작품을 자꾸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안심하고 갈 수 있는 데가 국립중앙박물관이에요. 거긴 위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자꾸 이렇게 느끼고 보고 금방 되는 게 아니고 뭐 5, 6년, 10년, 20년 걸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눈으로 판단할 수 있게. 그래야 그러면 얼마나 삶이 풍부하고 좋아요. 근데 이게 뭐 옳은지 그런지 모르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자니 이 사람은 뭐 좋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나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갈피를 못 잡고 사는 거 아니에요. 갈팡질팡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도자기서부터 뭐 불화, 뭐 고구려 작품, 뭐 삼국시대, 뭐 불상, 뭐 모든 작품들이 다 걸작품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 자주 가셔서 자꾸 보고 한 번 보고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보시면서 그런 그 안목을 키우고 그런 감성을 키우셔야 돼요. 그걸 안 하니까 이렇게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씨를 보면은 이게 뭐냐면 옹방강이라고 있잖아요. 중국의 이제 유명한 학자. 그분은 이제 나이가 많고 이제 추사는 나이가 적지만은 옹방강이가 이제 추사의 천재성을 보고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학문적인 예술적인 교류가 쭉 있었는데 추사가 옹방강의 서체를 따라서 글씨를 쓰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게 옹방강의 어떤 묵직한 그런 획들 그런 걸로 이제 쓴 거예요. 추사가 이렇게 획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묵직하고 두텁고 아주 글씨가 좋습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글씨가 좋다 나쁘다 하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뭐가 되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거기에 이제 오세창이라는 분이 이제 완당 선생, 행서, 오원, 대련 앞에 글씨가 하여튼 글씨가 있으면은 두루마리를 말아 쓰는 도덕나무 상자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오세창 씨가 이렇게 글을 써놔요. 이분이 이제 서예 가니까 이렇게 글씨를 잘 써요. 이렇게 예서체 안에 여기서 예서체, 그다음 이제 행서고 이 작품이 들었던 상자가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또 글씨가 있어요. 보면은 글자가 글씨 보면은 이런 게 위작에 많습니다. 이런 글씨가 사랑의 자인데 이렇게 엉성하게 그리고 그다음에 쭉 보면은 그 이제 우리가 2000년 동안에 붓글씨를 쓰고 살았는데 이제 그게 다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한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결정적인 게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진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이렇게 보고 나면은 이제 글씨를 많이 이제 안 써보셨기 때문에
이 글씨가 예기비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예기비도 안 써보고 뭐 서체들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해요. 책에 막 실어놓고 예기비라고 제가 많이 임서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유명한 이것도 유명한 그인데 장가 이거는 분명한 위작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 되게 위작에 쓰여진 종이 있죠. 이게 별로 좋은 종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종이에다가 위작을 쓴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이제 보고 붓글씨를 안 써봐도 뭐 이게 이런 거 유연자 이거 말도 안 되는 획이거든요. 그다음에 조금은 아닌데 이런 글씨 결정적인 그런 거. 그다음에 우리가 서예 그런 말하지만 요즘 서법이라는 말을 또 많이 쓰죠. 서법.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대표작의 하나로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판별을 하기까지는 참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낼 때 참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이런 글씨와 같다 해서 올린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같아요. 안진경 글씨.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이건 뭐 전혀 다 같죠 이게. 어떤 게 종이가 주사가 연중에 안 쓰거든요. 이제 이 글씨를 대해서 이제 보시사회가 이렇게 써요. 이 글씨는 호고 연경은 누구의 문구인지 모르겠으나 완당히 즐겨서 이를 썼다. 나는 일찍이 서너투의 대련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같은 걸 봤다는 거죠. 이 예서 대련이 석허 관계되어 그런지 가장 마음을 두고 써내었다. 1949년 설날 86세 늙은이 오세창. 이거를 보고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아니 오세창이라는 분은 우리나라 독립선언 34인 중에 한 분이고 이 언론계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하고 또 하여튼 우리가 다 존경하는 그런 분인데 어떻게 이런 작품을 보고 그렇게
이렇게 칭찬했을까? 그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글씨 있잖아요. 보고, 무시, 이거하고 같아요. 그죠? 내용이. 글씨는 그냥 달라요. 그럼 이제 이거 쭉 보면은 이것도 별로 좋은 글씨는 아니에요. 이런 건 이제 그러니까 이 추사 김정희 획은요 굉장히 힘이 있고 그 법을 잘 따르고 아주 견고해요. 획이 이렇게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끈 마무리 이런 거. 그러니까 호암미술관, 그러니까 간송미술관이 가지고 있다든가 호암미술관이 가지고 있으면 다 진품으로 알아요. 안 그렇거든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 이런 거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글씨들인데 이것도 이제 오시상 씨가 완전히 잘 썼죠. 이렇게 중3들은 이렇게 엉터리를 안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보고 쓴 글씨가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엉터리 글씨가 어디 있어요? 이제 물자도 이제 이렇게 해서 밑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구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하는데 아까 그 작품을 상유현이 명교 13살 때 1856년 봄에 봉은사로 71세의 추사를 찾아뵈었을 때 보았다고 하는 행사 내용이에요. 그렇게 보았다고 하는 기록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죠. 그 다음에 예서, 그러니까 찍을 보면은 예서 피의가 있는 행서로 평강 천진하고 경쾌 전화한 특징을 보입니다. 이렇게 이런 엉터리 글이 어디 있어요? 이런 스토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위작인데. 위작인데 무슨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추사의 위작을 만드는 사람은 추사에 대한 연구를 엄청 많이 해요. 이렇게 머리 빼가지고 거짓말을 정말처럼 만들어요. 이게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글씨죠. 추사에. 보면 알거든요. 자, 보세요. 뒤에 아니 종이도 다르고 글씨가 아주 힘이 있고 획이 굵고 아주 좋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음방강의 영향일 것 같아요.
정말 이 글 쓴 사람들도 있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전한 고의 필독을 바탕으로 진대 전서 필의와 후한 팔근 예서기를 섞어서 늙은 솔가지처럼 고절 담박한 느낌을 주는 편안한 예서체다. 가히 추사체의 완성작을 가지고 이렇게 써요. 그 이제 또 오수찬이가 또 증명을 해주고 그 이게 위작이 자꾸 느는 거예요. 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그리고 71세에 쓴 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럼 이제 71세의 과천에 머물면서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봉은사에 왔다 갔다 오고 봉은사에서 머물고 글씨도 현판도 만들고 근데 그 돌아가시는 해 71세에 쓴 글씨가 왜 그렇게 많아요? 수백 점 있어요. 무슨 뭐 과천에서 뭐 큰 뭐 회고전이나 열려고 뭐 작품을 준비했나요? 그때 전시한다는 그게 없잖아요. 71세라고 쓴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건 완전 반대. 또 누가 등장을 해요? 오시사가 또 등장을 해요. 무동랑사. 이걸 이제 두 사람 화가이니까 자기 그림을 적어가지고 이제 여기 지금 글씨는 위에 그림으로 그 위에 이제 주사가 합격을 했다. 그러니까 주사 글씨가 틀림없습니다. 이런 거는 틀림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이제 봐둬야 돼요. 근데 이제 글씨가 그림을 자기 그림을 합해서 이제 액자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 그림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 그림은 추사 그림이라고 하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나무 편이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 추사의 그런 맑고 담백한 그런 분위기와는 달라서 이것도 애매한 산들이고 대나무겠죠.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정말 추사의 그림인가. 그런데 이 두 그림을 같이 해서 격자를 만들고 그 위에 그 추사를 썼으니까 이 추사의 그림이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좀 추사가 의심스럽구나. 추사는 이렇게 구리설난도 같은 그런 난초, 이제 서곡으로 그대로 맞춰서 이제 그릴 수 있지만 이런 문인화는 못 그렸을까? 근데 이게 보면은 이런 표현, 소나무, 이런 표현, 이런 거 뭔가 이건 추사 그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좀 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난초 그림에다가 이렇게 글씨도 굉장히 작품이 좋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이건 감정박물관에 있으면 감정박물관에 100% 가짜냐 그게 아니고 제가 어느 글에 70%가 위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간성은 무서워서 아무도 못 건드려요. 왜냐면 전영필이라는 애국자가 있고 또 오스차이가 있고 또 거기 이제 또 그 무슨 사단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연구 집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엄청난 권력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드리는데 제가 건드렸어요. 처음으로. 70%가 위작이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는데 전부 위장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좋은 작품도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그 주사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아까 그 합작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하고 비슷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추삭을 그림인데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그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걸 보니까 아까 그 합작한 걸 보고 이걸 보니까 그 합작한 게 추삭을 그림이 맞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거 너무 닮았어요. 네. 그래서 그걸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그 변형을 많이 시켰는데 그 추사글씨가 그림이 맞아요. 네, 추사글씨.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세안도가 나오는데 이 세안도는 정말 감동적인 그림이에요. 이건 유래가 아시죠? 이제 여기 그 옆에 그 추사의 그 편지가 있어요. 옆에 편지로 이제 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좀 내용을 읽어 보면은 이제 이 그림을 그리고 그 뒤에 글씨를 좀 더 글씨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 글씨 내용이 뭐냐면 추사가 말하기를 지난해에는 만학집과 애운 산방문고 두 종류 책을 붙여왔고 붙여준 그 제자가 있어요. 금년에는 또 우경의 황조경제 문편을 번역왔다. 이 모두 세상에 항상 있지 않아서 이런 일이 천리 말리 먼 곳에서 구입하여 몇 년을 두고 구해야 하니 한때 일이 아니다. 또 세상의 도도한 흐름은 오직 권세와 이익을 쫓을 뿐인데 이렇지 않고 이제 그 책을 보낸 그분한테 이제 그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자가 이르기를 세한도라는 이제 말이거든요. 공자가 이르기를 날씨가 춥고 난 연후에라야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뒤에 시든다는 것을 안다 했다. 소나무와 측백나무는 사철 없이 이 대목이 참 이게 사철 없이 시들지 않는 것이라서 춥기 이전에도 한 가지 소나무와 측백나무이고 춥기 이후에도 한 가지 소나무와 측백나무일 뿐인데 성인은 특별히 날씨가 추운
이유에 대해서만 말했다. 이거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아요? 주의가 끝나서 이제 이렇게 이 소나무와 이제 척경나무가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추사는 말하기를 그 전이나 그 후나 같은 나무인데 왜 특별히 날씨가 추운 이후만을 얘기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굉장히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상적이가 이제 연나라에 갔다가 연경사에 따라서 갔다가 황조 경제 편 두 가지 책을 이제 29권 79책을 구해서 제주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연경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사가지고 붙이는 것도 인터넷도 보내야 되니까 해서 저 전라도 쪽까지 와서 배를 타고 그 책을 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전해줘야 되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추사는 학자니까 그런 귀한 책을 받고 아주 감동을 받아서 이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이 그림을. 아주 눈물겨운 그림이기도 하고 아주 감동적인 그림인데, 이 추사가 이런 그림을 많이 남기지 않았지만 상당히 간결하게 이렇게 이게 이제 소나무였죠. 저는 한 가지가 이 그림은 정말 훌륭한 그림인데 측백나무 측백나무냐 뭐냐 또 근데 그건 관계없어요. 획들 보면은 이분이 이제 서예에서 배운 법도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선들이 이게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게 선들이 그냥 나오는 거. 이제 내가 또 이 설명에 항아리 주둥아리 같이 둥글게 뚫린 창구멍 하나가 또, 이 창을 둥근 창이라고 그러면 될 텐데 항아리 주둥아리가 둥글게 뚫린 창구멍 하나밖에 없는 이런 서술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둥근 창이 하나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느낀 건 초가집이라고. 초가집 이게 어디 초가집이에요? 이거 중국집이에요. 이거는 중국집의 창이 이게 둥글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 세안도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위리에 앉지 귀양 가서 산 초가집 그런 정말 형편없는 집에서 산 거를 보고 그런 걸 그린 게 아니고, 그래서 현실의 거를 그린 게 아니고 관념 그림이에요. 이거는 이 세안도라는 게 좀 오는 주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보고 추사가 살던 이런 초란 초가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집은 둥근창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둥근창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관념산수지 현실을 그대로 보고 이제 그린 게 아니에요. 이동주 선생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동주 서울대 국제정치학을 전공하는 분이 이제 나중에 통일부 장관도 하고 이제 그런
33인 중에 누구의 그 아들인데 어려서부터 이 서화를 접했어요. 그 이동주 선생이 이제 미술사 쪽에 글을 쓸 때는 이동주라고 쓰고, 그다음에 정치학자로 할 때는 뭐라고 쓰죠? 혹시 아세요? 이동주 선생이라고. 이동주 선생이 한국 회화사 개론서를 처음으로 쓴 분이에요. 개척자예요. 한때 이제 그분하고 답사를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미술사는 몇 사람하고 이제 석굴암을 다녀오고 전 딴 데 가고 다녀와서 이제 숙소에서 만났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분이다가 이제 석굴암을 연구하는 걸 아니까 그 석굴암 얘기를 좀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아유, 제가 뭐 별로 한 일은 없지만 그냥 한 반 발자국은 나갔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호를 반부라고 하면 좋겠다고. 반부.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반부라고 이렇게 써줬는데 그거사 별수가 안 써요. 하여튼 그런 저기 있어요. 이동주 선생이 아주 안목이 뛰어납니다. 안목이. 뭐 우리나라에 안목이 좋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보다 훨씬 뛰어나요. 이동주 선생이. 근데 완당이라는 얘기예요. 완당 바람으로 그 학풍의 바람이 학풍의 그런 그 봄이 꺼졌다는 의미로 이동주 선생이 완당 바람이라는 그 책을 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완당이 바람을 일으켰다 그냥 새로운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학계에서는. 그러니까 완당이 굉장히 훌륭한 학자이고 예술가이면 틀림없지만 정말 어렵게 일어난 그 북풍을 잠재우게 해서 다시 이제 그 근대에 그 중국 그림 모방이 아주 횡행합니다. 네. 그 아시죠? 중국 뭐 그림들 보면 많이 있어요. 그 김은호 또 뭐 몇 사람들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내용이 여기 써 있는데 이 글씨가 이게 지금 그림하고 이제 이렇게 글씨가 같이 붙어 있는데 지금 주사박물관에 갔더니 그 쿠지스키 그 주사 연구자 일본의 그 학자 그분은 정말 훌륭한 학자예요. 그 청조 어떤 그 사상의 그 동진 그런 완전 책도 냈고 이제 그 완당에 대한 책도 냈는데 정말 이 구이스키는 추사 김정일을 정말 사랑이 아니고 막 흠모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자기 방에다가 그걸 이제 복사판에서 액자로 이제 걸려 있더라고요. 네. 유품이라고. 근데 거기 글씨가 이렇게 좋아요. 막 보는데 막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나라에 가서 책을 사서 보내왔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제주도에서 빼짝 마른 추사가 이제 이걸 받고 감동을 해서 이제 선물로 그림을 그려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다가 이제 글씨를 쓴 건데 아주
단정하고 획도 탄탄하고 보세요. 이게 주사 글씨예요. 네.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여러분이 제가 이제 위작이라고 했던 거로 비교해 보면은 물론 곧바로 비교하는 게 어렵겠지만은 이렇게 글씨를 쓴 분이 그런 엉터리 획으로 글씨를 쓸 리가 없어요. 얼마나 단정해요. 연구하고 행간을 다 쳐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여기 뭐 맞추는 것도 아니고 이걸 그 글씨가 이제 복잡한 커지니까 줄을 맞추려고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했었어요. 완당 60세 60세 59세 이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가 그 제주도에 귀향 가서 거기서 학문과 그 예술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 글씨 보니까 막 정신이 번쩍 나요. 제가 프린트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난냉철이라는 게 있어요. 또 난철 많이 썼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구리설랑도에서 내가 20년 동안 난을 치지 않았는데 얼마나 과작을 한 거예요. 과작. 그림을 안 그렸다고요. 난. 근데 이건 난초가 지금 수십 장이 그 첩이 있는데 그게 간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큰 책을 엄청 커요. 두 손으로 들어야 돼요. 이렇게. 그걸 이제 누구한테 받아서 이제 봤는데 처음엔 진품인 줄 알았죠. 가끔 이제 다시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또 찍었는데 어느 날 전체가 다 위작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 난초를 제가 쳐봐서 아는데 이런 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간단한 이런.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다가 예서로 이렇게 썼어요. 구성이 영 아닌 거예요, 이게. 그죠? 전체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위작이에요. 이 태점 친 거 보세요. 태점 보통 옆으로 치지 이렇게 안 치거든요. 얼마나 산만해요, 이게. 구성이 산만하잖아요. 글씨도 별로 안 좋고 그 전체가 다 위작인 거예요. 제가 그것도 썼어요. 난냉첩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주사의 난초 그 법첩이 아니고 이제 화첩은 다 위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서 반론이 있어야죠. 반론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위작이에요. 그럼 이게 위작이다. 그럼 내 말을 어떻게 믿느냐?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 입장에서는 이게 위작이라는 거를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과거에 내가 그렇게 수많은 작품을 보면서 안목과 또 이런 뭐랄까 어떤 봤을 때 감동을 느끼는 작품이 있고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 쌓여져 가지고 그런 바탕 위에서 이 작품을 보고 아 이건 아니다 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 그 심한 그런 그 비판의 글을 쓰면은 반론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반론을 못하느냐? 이른바 그 수사 전공자들은 안목과 그런 감성이 없어요. 작품을 뭐 보고 감동을 느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품을 직접 안 봐요. 도록만 보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의 생활인으로서 이렇게 살아나가려면 이렇게 박물관에 가서 좋은 작품도 자꾸 보시고 그래서 그런 그 넉넉한 그런 그 생활을 향유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와서 과천이기 때문에 제 전공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과천 시민에게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과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추사 김정희라는 정말 훌륭한 학자이고 예술가를 살려내야 돼요. 저렇게 죽게 만두면 안 돼요. 네. 그 여러분 그 자긍심을 가지고 그 추사에 대한 책도 좀 읽어보시고 작품도 보시고 추사박물관도 가보고 그런데 오늘도 다시 제가 오늘 가서 한 바퀴 돌면서 좀 문제점을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 맞는 분들 이렇게 해서 추사 살리기 운동 추진 본부회를 들여서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추사는 참 제가 전공도 아닌데 이렇게 섣불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걸로 이제